골든크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걸 말하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두 개의 이평선 중에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으면 단기 이평, 상대적으로 숫자가 크면 장기 이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기 이평, 여기 21선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차트에서는 21선이라고 하는 단기 이평이 61선 돌파, 그 다음에 121선 돌파, 그 다음에 241선 돌파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역배열 추세에 있다가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은 하나씩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가요. 먼저 가까운 이평, 숫자가 작은 이평선부터 61선인 중기 이평, 그 다음에 122평, 242평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파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돌파하고 이제 눌림 나오고 돌파하고 눌림 나오고 또 돌파하고 눌림 나오고 하는 거 아시죠? 이격을 줄이기 위해 단기 매매에서는 3,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많이 보죠. 아니면은 11선을 골든크로스를 하는 거를 많이 보면서 매매를 하죠. 그리고 중기 매매에서는 26집 골든크로스, 20, 120 골든크로스 이런 거를 자주 이용합니다. 20, 240 골든크로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의 이평선들 하나하나를 의미를 매기면서 보시면 안 된다고. 단기 매매할 때는 3,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를 하는 걸 봐야 된댔어 하면서 이것만 계속 보시면 안 돼요. 앞에 매물대라든지 이격도라든지 주가의 고점과 저점 재료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냥 이런 자리에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정도만 알고 5일선이 121선을 돌파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장기 이평선도 같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좀 복합적인 다른 상승의 근거들이 추가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5일선이 21선을 앞에서는 돌파를 했지만 여기서는 5일선, 21선을 지지를 했네. 지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61선까지 같이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보면은 여기 양봉의 종가를 여기 캔들의 저가가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5일선이 21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을 했는데 추가 상승을 했다가 눌린 자리가 여기 앞에 매물대를 지지를 하는 자리네. 거기다가 22평선도 지지를 하고 5일선은 종가상 돌파를 했네. 그리고 61선까지도 앞에서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고 있네.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봐야지 나머지 이유들 뭐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매물대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하나하나 이평선들을 의미 부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골든크로스를 이용한 매매 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격을 줄일 때 수렴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22평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격이 커졌죠. 돌파를 했을 때 뭐 매수를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돌파했다가 지지를 해서 지지받는 거를 확인하고 지지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추가 상승을 먹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고점보다 여기서 점점 낮아지고 결국 21선 아래까지 낮아졌죠. 5일선을 깨고서는 21선까지 깨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돼요. 결국 21선 아래로 들어왔죠. 그리고 21선을 돌파하려다가 실패. 그런데 그 위치에서 이 캔들 위치는 여기 앞에 매물대를 지지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위치에서 지지를 하면서 21선 돌파하려다가 실패. 이번에 21선 돌파하려다가 또 실패. 근데 이번에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또 실패는 할 수는 있는데 하나, 둘, 셋. 3바닥을 만든 상황이고 여기서 3바닥이니까 이번엔 매수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차라리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요 매물대까지 지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61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나의 지지선을 한 번 더, 하나의 이평선을 한 번 더
지지할 때까지 21선 한 개만 한 개만 지지하기보다는 21선은 상승 추세고 또 다른 중기 이평선까지 같이 지지할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더 안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수렴에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5일선, 1선 수렴, 여기서도 5일선, 21선 수렴인데 바닥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 61선이 수렴일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역배열이에요. 굉장히 역배열 차트죠. 주가가 61선을 돌파를 했어요. 주가가. 그 이후에 21선도 61선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일단 주가는 이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승 추세에 있다면 61선을 크게 깨면 안 돼요. 그럼 61선을 깨지 않았을 때 매수, 61선을 깨지 않았을 때 반등을 할 때 매수 이런 관점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61선을 깨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1선을 깨지 않고 다시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61선에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21선을 회복할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1선을 지지할 때, 21선 지지할 때, 21선 지지할 때 또 여기서도 21선을 잠깐 깼지만 다시 반등을 했죠. 근데 61선이랑 이격도 많이 줄어들어 있었죠. 이런 자리에서도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이 양봉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21선을 다시 돌려 세우는 21선 위로 올라오는 양봉인데 그게 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41선까지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다음날 만약에 하락을 했더라면 이 장기 이평선에 맞고 떨어지는구나 하고서는 매도를 하면 되는 건데 장기 이평선에 일단은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을 딱 돌파한 이런 자리도 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게 아니라 이 앞에 매물대도 어느 정도 돌파를 같이 한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평이 장기 병을 하락 돌파하는 거 뭔지 아시죠? 데드크로스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이렇게 깨는 거 21선이 61선을 이렇게 깨는 거 이런 거를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데칼코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칼코만인 이유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아요. 골든크로스 후에 이격을 좁히기 위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 눌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데드크로스일 때는 하락을 하다가 이격을 줄이기 위해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거,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는 거. 지금 위아래 반 접으면 데칼코마니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골든크로스는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데드크로스일 때는 하락에 매수를 해서 반등에 매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락할 때 반등 지점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반등 지점을 잘 찾기 위해서는 상승할 때 의미 있었던 자리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거래량일 수도 있고 거래량 터진 뭐 장대 양봉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갭이 발생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전에 눌림이 나왔던 자리 그런 자리일 수도 있는 거고